회담이 5월 달에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전 세계에 갖게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개최한다. 이런 합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 이 급변하는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 아시아의 이 관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 그전에는 하여튼 막말도 많이 하고요. 서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말입니다. 그냥 죽여버릴 듯이 제 표현이 정확할 거야 아마. 핵폭탄 내 위에 내 책상에 버튼이 있다. 나도 있다. 그런 얘기가 할 정도였는데 완전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하죠. 맨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켓맨. 예.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 네. 정신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맨날 그 트럼프 입에 달고 다녔던 그 수식어였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 안에 뭐 많은 대화들 있었고, 근데 정상 간에 만난다는 건 처음이죠. 실제로 그 클린턴 때 만나기로 김정일 그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결국 불발됐고, 이제 그 후에 이 지금 그 트럼프가 직접 얘기해서 기일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한 만나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4월 내로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 4월 남북 정상회담 잡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5월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고 한반도에 정세가 요동치게 만들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고 또 이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정영 안보실장이 그 대북 특사로 북한에 다녀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왔고 또 공개할 수 없지만은 트럼프에 직접 전달할 문건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특사로 가서 아마 내일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죠. 네. 트럼프 내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직접 전화해서 빨리 만나자. 그래서 하루 당겨서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결국 정상회담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 합의문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 국민들은 근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말이죠. 트럼프도 그것을 또 흔쾌하게 받아들였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국내 언론 말고 서방 언론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도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에서 상당히 놀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 보도 기절로 보면 스트레이트는 깜짝 놀랐다는 걸 하고 다만 이제 BBC나 NIT의 분석 기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김정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왜? 중국의 수출이 지금 3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마비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대화를 제의했고 또 트럼프가 누굽니까? NIT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용 실장 일행을 부른 그 뒷이야기를 쓴 걸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용 실장도 굉장히 겁날 정도로 놀랬던 게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서가번 의원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다음날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오라 그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 안보에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다 모은 겁니다. 한 20명 모였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겁니다. 자, 정용 실장, 당신이 직접 브리핑하시오. 백악관 기자실 브리핑 쓰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오. 그때 정상들이 왔을 때 거기서 하고 막 나가서 한다는 거기가 이제 가능이거든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저 이야기 들고 그러니까 정용 실장이 겁이 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해도 될까요? 그러난 뒤에 설득을 해서 하라. 그래서 정용 실장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좁은 기자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쉽게 하면 백악관 출입 기자들 말고도 다른 나라의 강요들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의 모양을 보면 다른 참모들도 백악관의 참모들도 트럼프가 하루
빨리 해가지고 오케이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굉장히 당황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좀 신중하라고 오히려 그 뒤에 이야기를 할 만큼 네. 트럼프는 급장스러운 건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화에 대해서는 진전된 것이기 때문에 네. 평가 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이해관계는 뭐예요? 트럼프 이해관계는 핵폐기죠. 그러니까 물론 좀 다릅니다. 네. 김정은은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좀 풀어달라는 걸 요구하겠지만 트럼프나 미국은요 일관적으로 그 있지 않습니까? 불가역적이고 뭐 검증 가능하고 네. 확실한 그 핵폐기인데 자 그러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될 때까지 5월 달까지인데 한번 지켜보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노동신문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근 7일 날 사설을 보면 미국을 갖다 썰어버리겠다는 그 사설이 있을 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있어 봐야겠으나 네. 이번에 나왔던 이 소식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정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네.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물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릴 필요는 없겠으나 네. 여야 할 것 없었던 간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였던 것 같은데 네, 멘붕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편 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랴부랴 네. 지금 미국 가서 만나겠다. 4월 방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하듯 얘기했던 햄버거 대담이 네.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5월에 지켜볼 수도 있겠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두 사람 다 굉장히 돌출적이고 예측 불허이고 네. 또 동시에 굉장히 대담하고 뭐 이런 그 캐릭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 인신공격 그리고 뭐 금방이라도 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뭐 눈앞에 다가온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 말폭탄이 네. 정말로 이제 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도 많이 느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격 만납시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용 실장에게 그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예우를 해준 것이고요. 또 동시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용 실장에게 트럼프와 만나면 정말 그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전언에 의하면 그런 거 보면 뭔가 파격적인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고 이 며칠 동안이 그리고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고 뭐 모든 사람 뭐 아마 세계가 반기고 있는 그런 순간이겠죠. 네. 다 깜짝 놀랐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네. 9.19 합의나 또는 229 합의 2012년에 네. 그런 것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파기가 됐던 그런 북한이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흑역사가 또 어느 순간 또 어느 한가 꼬투리를 잡아서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좀 힘을 네. 모아서 어렵게 가져온 이 기회를 조금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데 조금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소연님, 그러면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북 특사단, 이 누구가 가느냐,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있었는데 이 정용 실장이 수석 대표죠. 예. 로 한 그 대북 특사단이 나름대로 성과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큰 성과를 낸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끌어냈으니까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는 참 우리가 거의 그렇죠. 별로 안 썼던 것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잘 모델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냈으니까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정영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접견 후에 네. 백악관 뜰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은 따박따박 잘 챙겼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북한은 향후 어떤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다시피 한미 군사훈련 기왕에
한미 군사훈련은 뭐 계속 그거 이해한다. 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그게 파격이었어요. 그렇죠. 아, 아주 파격적인 게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조기에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그 의사들을 뜻을 그렇게 정확히 전달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우리 한국은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네. 평화적 해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과정 지속에 대해서 낙관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면은 뭔가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 지속에 대해서도 압박과 압박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단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분명하게 트럼프에 견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친밀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른바 중매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매자 역할을 다 해냈는데 서훈 원장의 예. 어떤 그런 물밑대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은 실제로 김영철 통전부장과 서훈 그리고 미국 CIA 국장 이 삼라인이 많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실을 맺기까지 단기간 내에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단기간 하루 이틀 사이에 북한에 가서 하루 이틀 미국에 가서 하루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특사가 오고 김영철 왔고, 김영철 호텔방 왜 밖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만 콕 박혀 있었다 그랬는데, 꼭 박혀 있게 만들면서 많은 얘기들을 물밑에서 했고, 진지하게 이 대화들을 이끌어냈고 또 신뢰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또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뢰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 할 때 친서를 통상 연설 비서관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작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 서명해서 보내는 게 네. 이 청와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성들이 결국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네. 이 신뢰를 위한 이 진정성들이 전달됐고 또 그런 내용 있는 알겠습니다.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그게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냐. 진현님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시면 일단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대북 특사단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합의 이런 것도 합의문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요. 외교라는 거는 두 명이서 이제 이 외교 대화를 하게 되면 같이 합의문을 냅니다. 이거는 합의문을 내고 그게 말고는 각자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합의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일 뿐이고 언론 발표문 뿐이지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한 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용 실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한 거지 미국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다만 이제 원칙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원칙은 완전한 핵 폐기 때까지로 가는 것이고 트럼프도 자기 트윗에 바로 올렸습니다. 나 김정은 만난다. 그렇지만 만날 때까지 대북 제재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만 보면 이 대화가 열릴지 안 열릴지 솔직히 하면 가능성은 물론 높겠으나 안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조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오케이 하려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데 시기만 하더라도 NIT 보도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4월달에 그럼 내가 만날게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실장이 또 놀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나고요. 우리 다음에 5월달 그래가지고 5월달에 정했다는 빈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오히려 지금 정의용 실장이 당할 정도로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자기 정치에 아마 이걸 좀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북한 정권하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1, 2일 동안 노동신문은 조용하긴 합니다. 미국을 더 이상 이제 비판하지 않지만 제일 최근 7일자 사설은 어쨌든 자기는 핵무기가 정의의 보검이고 미국을 갖다가 이 행성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노동신문이나 공식적인 북한 매체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불안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또 엎어요? 아니요. 김정은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너댓 번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전에 했던 걸 보면 시기가 한두 달 지나면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김정은이라는 젊고 새로운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깰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스탠스가 좀 좋다고 보는 게 어쨌든 그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와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처음 만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설렜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워딩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는 안 하겠다. 저는 이 말은 전 지켜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게 뭡니까? 이렇게 합의 보고 난 뒤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지원을 왕창 받은 뒤에 나 몰라라 또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4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까지는 어쨌든 대북제재 완화해서도 안 되고 북한에 퍼주해서도 안 된다. 다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 정치 행위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김정은이 그런 행각을 벌인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대한민국 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 해상 봉쇄를 통한 강한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보다 더한 대북 제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겠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대북 특사단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설마 했고 또 비관적으로 많이들 보았죠. 워낙 미국의 입장도 강했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들이 좀 양쪽 다 너무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에 기대를 전혀 안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 남북 당국 간의 한 라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하겠다.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어서 이걸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정도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6개 항의 합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거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은이 수용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새벽마다 발사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괴롭혔죠. 이 NSC 회의를 또 새벽에 개최해야 되고 열어야 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 밤잠 설치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밤잠 설치게 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많이 걱정하네요. 이 특사단 그래서 이제 와서 걱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특사단과의 대화가 이제 그런 후일담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정상회담에서도 또 판문점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태껏 또 이 북한이 작은 것에 꼬투리 잡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북미 회담도 과거 2000년에 클린턴과 김정일 만남을 앞두고 뭐 장소 문제로 또 틀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북 특사단의 이런 그 예상치 못한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미국과의 관계에 조금 더 이 중점을 둔 정용 실장을 단장으로 한 이 대북 특사단이 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 더 하면은 그나마도 시기적으로 참 이게 다행이고 좀 운이 있다 싶어요. 지금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이 그 정상회담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회담 협의했던 것들이 중간중간에 깨진 일이 있었는데 이번 클린턴 때 대표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입니다. 재선 임기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해서 엘고가 지고 부시가 됐어요. 결국 이게 이 선거가 선거직인데 선거 임기 말에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정권은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것들이 깨졌는데 이번에는 지금
클린턴이 임기 초고 또 다행스러운 게 지금 트럼프가 임기 초고. 예, 트럼프가 임기 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이례적으로 임기 초부터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 낼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나은 분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노무현 김정일 두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가 정상회담한 지 11년인데 11년 만에 열린다는 이번 만약에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면은 네. 의제가 뭐가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의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이제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비핵화 문제는 반드시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 의제가 가장 중요한 되겠죠. 의제가 되겠죠. 거론이 될 거라고 양 생각하고요.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문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철 통전부장. 네, 왔을 때 그때 이제 비핵화 관련한 이야기를 뭐 문 대통령이 했을 때 듣고 있었다. 아마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비핵화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큰 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인도적 차원의 어떤 교류 같은 거. 이산가족 네, 뭐, 이산가족 상봉이랄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이 실향민들이 굉장히 다 연로하셔서 네. 정말 이 몇 분 안 계시다. 그리고 네. 이제 정말 기대 난망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도적 차원의 어떤 교류 그런 것들이 조금 강하게 조금 얘기가 네.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이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게 그 김정은이 이런 북미 간의 어떤 북미 회담이랄지 또는 파격적인 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우리가 네. 또 대북 특사단이 가서 김정은을 만날지 만날 수 없을지 그것도 전혀 예측 불허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앉자마자 김영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정영 실장이 좀 청심환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도 한편 했었는데 아마 그런 세 가지 정도 중요 의제가 조금 좀 논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또 5월에 이어질 북미 회담에도 네. 구체적인 또 아젠다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원조를 굉장히 애타게 바랄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제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걸 갖다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년사부터 해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김정은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과 거의 사람들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차곡차곡 계획을 지금 실현 중인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만나는 곳에서 하루아침에 저는 많은 걸 뽑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면 말로는 뭐 김정일, 김일성의 유훈이 비핵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장이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참 그 노고리 끌고 북한을 직접 갔습니다. 네. 평양 가서 만난 거고, 네. 그 뒤 얼마나 북한과 정말 휴머니즘 차원의 교류를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핵무기 개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주의적으로 굉장히 감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쪽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어떤 전문가들이 쓴 거를 보니까 민족주의자가 되지 말고 마키아벨리가 되라.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조항 중에 하나가 판문점 회담입니다. 저는 과거에 김정일이 뭐간데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는데 어쨌든 우리 볼 때는 민족의 어쨌든 범죄자인데 자 평양을 우리가 늘 갔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합니다. 평양으로. 아니 그 젊은 지도자가 뭔데 지금 우리가 평양을 가야 됩니까? 어쨌든 저는 처음으로 어쨌든 판문점 남한 지역에서 평화의 집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정영 실장이랑 잘한 거라고 보고 네. 아마 트럼프도 북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워싱턴 안 온다면 제주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얘기 나오더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장소나 저는 이 방식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끌려다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 급한 쪽은 김정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마 상당히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NIT는 이런 보도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4월 북폭설이다. 그러니까 4월에 전쟁 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면서 김정은이 나름대로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트럼프가 그전처럼 압박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김정은이 대화하자고 했겠느냐. 네. 그러니까
참 재치과 채찍과 당근은 같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주도권을 행사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 결과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서로 양국 간의 서로 양국 간의 노력이라고 봐야죠. 양 정상 간에 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내를 가지고 또 성의껏 성심껏 이렇게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창 올림픽의 무대를 잘 활용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건데 우리 모두가 우리 그 국민들한테 뭐 외신까지도 다 또 아까 또 우리 얘기도 했듯이 김정은의 그 적극적인 태도, 거침없는 이런 이 그 언행들, 자세들이 네. 또 이런 그 기폭제가 되는 역할은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의제 네. 비핵화 분명한데 인도적 교류,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또 경제협력 문제, 진행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남포까지 그 제2 그 개성공단처럼 그렇게 확대하자고 합의 다 했는데 네. 6.15 14 선언 정상회담이 합의 사항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첫 술에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실 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또 4월에 만나고 지금 5월에 트럼프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의 문제는 이 북핵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 북핵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또 이번 그래서 4월에 우리 정상 간 남북 정상 간에는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단순히 우리 그 남북 간의 신뢰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신뢰를 회복해서 아까 뭐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러고 다 의심의 눈초리들을 일단 거두게 해서 북미 간의 북미 정상 간에 네. 결국 이 비핵화 문제를 잘 합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까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러면은 경협 문제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우리가 한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남북 간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엔의 제재 결의가 풀려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또 남북 간에 신뢰 구축을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낼 거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 생각이 수요일 듭니다. 날 열렸던 청와대에서의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의 이 남북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입장이 확연하게 갈라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은데 이런 극명한 차이들을 어떻게 좀 좁힐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회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면 이제 언론에 보도된 헤드라인 이런 겁니다. 네. 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대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니 정보도 많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부터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게 대통령의 현장은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급 정보도 많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야당 지도자는 걱정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도 유승민 이제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만나서 핵 잠수함은 이번에 올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다가 지금 또 구설에 올랐는데 이럴 때도 국방부 장관은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통일부 장관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통일부가 정부의 그 통일 교재에서 북한의 남침이나 이런 도발을 뺐다고 합니다. 지금 그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아니 위안부 문제든 뭐든 간에 우리 역사에 남길 것 아니 솔직히 100만 이상이 목숨을 잃은 6.25 남침을 갖다가 교재에서 없애버린다? 저는 이런 것들도 저는 통일부가요? 통일부가 통일 교재에서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좀 시끄러운데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섣부른 게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정상회담 하는 것이고 각자의 일에서 각자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아니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북한이 저지른 그동안의 범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김정은은 공허부를 처형하고 지금 어쨌든 유엔에서 비판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번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원칙,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뭐 퍼준다든지 또는 무슨 대북 제재 완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킨다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정말 여기에 누군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념을 갖다 그 슬쩍 넣으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쿨하게 해온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방장관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많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스탠스는 상당히 적극적 의미로 현 정부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보수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특사단의 어떤 가져온 결과들이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 벌어주기용 아니냐라는 이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대안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 직설적으로 받아치는 그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대안 있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글쎄요. 두 분 다 조금 더 이렇게 수위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우려가 있으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뜻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또 대안 있냐라고 야당 대표에게 얘기하면 야당 대표가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약간의 좀 감정 섞인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이고 그게 또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북한은 조별 섞게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희망 섞인 기대를 좀 가지면서 좀 차분하게 오늘 보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 실무위원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야권을 많이 좀 끌어들여서 그죠? 통합하는 분위기로 해서 남남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여야 협치를 하겠다. 여야정 그래서 협치하겠다. 취임식 끝나고 다 감사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나 외교 안보 관련된 사안들은 야당과도 협의하겠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했죠. 외국 순방 갔다 왔을 때도 과거에도 그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랬었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 늘 뭐 쇼는 가지 않는다, 뭐 들러리서지 않겠다, 뭐 이래서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다행스럽게 가서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다행스러웠죠. 실제로 외교 안보 문제에 어디 여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이익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주셨듯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을 그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또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고 그게 국가고 국정 수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또 그러잖아요.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일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안보 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4월, 5월 아주 우리 한반도에 사실상 운명이 좌우되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느냐 아니면 다시 또 후퇴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대화를 제의했고 또 트럼프가 누굽니까? NYT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용 실장 일행을 부른 그 뒷이야기를 쓴 걸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용 실장도 굉장히 겁날 정도로 놀랬던 게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서가번 의원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다음날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오라 그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 안보에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인물들은 다 모은 겁니다. 한 20명 모였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트럼프가 한마디 한 겁니다. 자, 정용 실장, 예. 당신이 직접 브리핑하시오. 백악관 기자실 그 브리핑 쓰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오. 그때 정상들이 왔을 때 거기서 하고 막 나가서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가든이거든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발표하는 저 이야기 들고 네. 그러니까 정용 실장이 겁이 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해도 될까요? 그러는 뒤에 설득을 해서 하라. 그래서 정용 실장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자실 좁은 기자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쉽게 하면 백악관 출입 기자들 말고도 다른 나라의 강렬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네, 이야기한 그러니까 거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이제 트럼프의 모양을 보면 다른 참모들도 백악관의 참모들도 트럼프가 하루 빨리 해가지고 오케이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굉장히 당황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좀 신중하라고 오히려 그 뒤에 이야기를 할 만큼 네. 트럼프는 급장스러운 건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이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화에 대해서는 진전된 것이기 때문에 네. 평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이해관계는 뭐예요? 트럼프 이해관계는 핵폐기죠. 그러니까 물론 좀 다릅니다. 네. 김정은은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좀 풀어달라는 걸 요구하겠지만 트럼프나 미국은요 일관적으로 그 있지 않습니까? 불가역적이고 뭐 검증 가능하고 네. 확실한 그 핵폐기인데 자 그러면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될 때까지 5월달까지인데 한번 지켜보는 건데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노동신문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근 7일 날 사설을 보면 미국을 갖다 썰어버리겠다는 그 사설이 있을 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있어 봐야겠으나 네. 이번에 나왔던 이 소식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정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네.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물론 샴페인을 빨리 터뜨릴 필요는 없겠으나 네. 여야 할 것 어쨌든 간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였던 것 같은데 네, 멘붕 그래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편 패싱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랴부랴 네. 지금 미국 가서 만나겠다. 4월 방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약하듯 얘기했던 햄버거 대담이 네.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5월에 지켜볼 수도 있겠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두 사람 다 굉장히 돌출적이고 예측 불허이고 네. 또 동시에 굉장히 대담하고 뭐 이런 그 캐릭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로 인신공격 그리고 뭐 금방이라도 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뭐 눈앞에 다가온 어떤 그런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 말폭탄이 네. 정말로 이제 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도 많이 느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전격 만납시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용 실장에게 그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예우를 해준 것이고요. 다 해냈는데 서훈 원장의 예. 어떤 그런 물밑대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은 실제로 김영철 통전부장과 서훈 그리고 미국 CIA 국장 이 삼라인이 많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이 결실을 맺기까지 단기간 내에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단기간 하루 이틀 사이에 북한에 가서 하루 이틀 미국에 가서 하루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특사가 오고 김영철 왔고, 김영철 뭐 호텔방 왜 밖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만 콕 박혀 있었다 그랬는데, 그 콕 박혀 있게 만들면서 많은 얘기들을 물밑에서 했고, 진지하게 이 대화들을 이끌어냈고 또 신뢰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또 김여정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뢰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 할 때 친서를 통상 연설 비서관들이나 또는 관계자들이 작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 서명해서 보내는 게 네. 이 청와대 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성들이 결국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네. 이 신뢰를 위한 이 진정성들이 전달됐고 또 그런 내용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그게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겠냐. 기자님 이렇게 어떻게 보여집니다. 대북 특사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시는가요? 일단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대북 특사단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여기서 또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합의 이런 것도 합의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요. 외교라는 거는 두 명이서 이제 이 외교 대화를 하게 되면 같이 합의문을 냅니다. 이거는 합의문을 내고 거기 말고는 각자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북한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부분도 그렇고 합의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영 실장이 김정은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일 뿐이고 언론 발표문 뿐이지 북한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이야기한 게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용 실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한 거지 미국의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다만 이제 원칙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원칙은 완전 핵 폐기 때까지로 가는 것이고 트럼프도 자기 트윗에 바로 올렸습니다. 나 김정은 만난다. 그렇지만 만날 때까지 대북 제재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만 보면 이 대화가 열릴지 안 열릴지 솔직히 하면 가능성은 물론 높겠으나 안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조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오케이 하려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데 시기만 하더라도 NIT 보도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4월 달에 그럼 내가 만날게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실장이 또 놀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만나고요. 우리 다음에 5월 달.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정했다는 뒷이야기입니다. 그거 보면 오히려 지금 정의용 실장이 당할 정도로 트럼프는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자기 정치에 아마 이걸 좀 이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도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는 북한 정권하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1, 2일 동안 노동신문은 조용하긴 합니다. 미국을 이제 이 5월 달에 열릴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전 세계에 갖게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달에 개최한다. 이런 합의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 이 급변하는 남북 관계 그리고 동북아 아시아의 이 관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 그전에는 하여튼 막말도 많이 하고요. 서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말입니다. 그냥 죽여버릴 듯이 제 표현이 정확할 거야 아마. 핵폭탄 내 위에 내 책상에 버튼이 있다. 나도 있다. 그런 얘기가 할 정도였는데 완전히 급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하죠. 맨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켓맨. 예.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신 나간 사람. 네. 정신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맨날 그 트럼프 입에 달고 다녔던 그 수식어였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예. 생겼습니다. 아마 그 안에 뭐 많은 대화들 있었고 근데 정상 간에 만난다는 건 처음이죠. 실제로 그 클린턴 때 만나기로 김정일과 만나기로 했었는데 결국 불발됐고 이제 그 후에 이 지금 그 트럼프가 직접 예. 얘기해서 그 기일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한 만나자 그랬더니 트럼프가 4월 내로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 4월 남북 정상회담 잡혀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대략 5월쯤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고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게 만들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고 또 이로 인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예.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정영 안보실장이 그 대북 특사로 북한에 다녀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왔고 또 공개할 수 없지만은 트럼프에 직접 전달할 문건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특사로 가서 아마 내일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죠. 네. 내일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직접 전화해서 빨리 만나자. 그래서 하루 예. 당겨서 정말 이례적인 일들이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결국 정상회담 약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의문 이따 예.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 국민들은 근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갑자기 저렇게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말이죠. 트럼프도 그것을 또 흔쾌하게 받아들였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국내 언론 말고 서방 언론을 네. 보면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들도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 제의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데에서 상당히 놀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언론 보도 기자를 보면 스트레이트는 깜짝 놀랐다는 걸 하고 다만 이제 BBC나 NIT의 분석 기사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김정은 네. 고통을 느끼고 있다. 왜? 중국의 수출이 지금 3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마비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동시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에게 트럼프와 만나면 정말 그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전언에 의하면 그런 거 보면 뭔가 파격적인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고 이 며칠 동안이 그리고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고 모든 사람 아마 세계가 반기고 있는 그런 순간이겠죠. 네. 다 깜짝 놀랐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네. 9.19 합의나 또는 2.27 그 2.29 합의 2012년에 네. 그런 것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파기가 됐던 그런 북한이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흑역사가 또 어느 순간 또 어느 한가 꼬투리를 잡아서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좀 힘을 네. 모아서 어렵게 가져온 이 기회를 조금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데 조금 함께 노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동시에 해봅니다. 소연님, 그러면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대북 특사단, 이 누구와 가느냐,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있었는데 이 정의용 실장이 수석 대표죠. 예. 로 한 그 대북 특사단이 나름대로 성과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큰 성과를 예. 낸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왜냐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끌어냈으니까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는 참 우리가 거의 그렇죠. 별로 안 썼던 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잘 워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냈으니까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접견 후에, 네. 백악관 뜰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은 따박따박 잘 챙겼어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북한은 향후 어떤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다시피 한미 군사훈련, 기왕에,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 이해한다. 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그게 파격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파격적인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조기에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그 의사들을 뜻을 그렇게 정확히 전달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우리 한국은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네. 평화적 해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과정 지속에 대해서 낙관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면은 뭔가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다.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미국과 우방국들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 지속에 대해서도 압박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단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분명하게 트럼프에 견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그러면서도 친밀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른바 중매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매자 역할을 이상 이제 비판하지 않지만 제일 최근 7일자 사설은 어쨌든 자기는 핵무기가 정의의 보검이고 미국을 갖다가 이 행성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이나 공식적인 북한 매체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불안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또 엎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에 너댓 번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전에 했던 걸 보면 시기가 한두 달 지나면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김정은이라는
젊고 새로운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네. 과거와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깰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스탠스가 좀 좋다고 보는 게 네.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나 김대중 정권 때와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처음 만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설렜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워딩 그대로 이야기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는 안 하겠다. 저는 이 말은 좀 지켜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게 뭡니까? 이렇게 합의 보고 난 뒤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지원을 막상 받은 뒤에 나 몰라라 또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4월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때까지는 어쨌든 대북 제재 완화해서도 안 되고 북한에 퍼주해서도 안 된다. 다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위 정책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평가절하할 김정은이 필요는 그런 없습니다. 행각을 벌인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뭐 대한민국 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 해상 봉쇄를 통한 강한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보다 봐야겠죠. 더한 대북 제재가 예.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겠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대북 특사단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네. 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설마설마했고 또 비관적으로 많이들 봤죠. 워낙 미국의 입장도 강했고 네.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들이 좀 양쪽 다 너무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에 기대를 전혀 안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또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 네. 남북 당국 간의 한 라인도 그것도 아니고요. 컸죠. 네. 그래서 그거 처음이죠, 그것도.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하겠다. 뭐 네. 이런 거를 포함해서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어서 이걸 정말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정도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6개 항의 합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네. 이거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었는데 대표회담에서는? 아마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김정은이 수용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새벽마다 발사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괴롭혔죠. 이 NSC 회의를 또 새벽에 개최해야 되고 열어야 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 밤잠 설치 거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밤잠 설치게 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많이 걱정하네요, 이 이제. 특사단 그래서 이제 와서 걱정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진작에 좀 그렇지. 특사단과의 대화가 예. 이제 그런 후일담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정상회담에서도 또 판문점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여태껏 또 이 북한이 작은 것에 꼬투리 잡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북미 정상